본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등포 초등학교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 기자, 이른 시간인데 유권자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네, 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막 1시간을 넘겼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서울 영등포 초등학교 투표소에는 천천히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잠시 뒤 오전 7시 기준 투표율이 발표됩니다. 오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보궐선거라 기존보다 2시간 연장된 건데요.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지정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4,439만여 명입니다. 앞서 전국 사전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영남권과 일부 충청권 등에서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34.28%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유권자 829만여 명 가운데 284만여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고 545만 명의 선택이 오늘 결정됩니다. 투표가 모두 끝난 뒤 개표 작업에 들어가면 자정쯤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MBC 뉴스 강은입니다. 투표는 부산 914개 지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부산에 여야 후보 모두 막판까지 공을 들였는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윤아 기자, 지금 부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진구청에 마련된 부암일동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부산의 유권자는 지난 대선보다 약 5만 6천 명 줄어든 286만 5천여 명인데요. 여전히 전국 전체 유권자의 6.5%를 차지할 만큼 많은 규모입니다. 다만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부산 지역 최종 투표율은 75%로 전국 평균인 77%를 밑돌았는데요. 지난주 진행한 사전투표에서도 부산의 투표율은 30%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선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부산 또한 유권자 상당수가 오늘 본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여느 때보다 여야 지지자들 사이에 날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같은 현상이 적극적인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부산에는 학교와 아파트 등 914곳에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지난달 12일부터 어제까지 벽보 훼손과 유세 방해, 폭행, 투표 방해 등 모두 60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 선관위는 오늘 하루 투표 관리 인력 9천여 명과 4,600여 명의 개표 사무 인력을 배치해 차질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진구청 투표소에서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이번엔 광주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치른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투표율을 기록한 곳입니다. 이제 1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는 이곳,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외치는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는 국민의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 지금으로부터 40초 뒤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정권제 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어느 때보다 구도가 뜨거웠던 이번 선거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외친 기호 1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외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국민은 누구를 선택했을지, 민심은 어디로 향했을지 그 출구조사 결과 1차 선적표 잠시 뒤에 발표가 됩니다. 자, 이제 15초가 남았습니다. 저희 밑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세 당의 선거 상황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쳐보겠습니다. 5, 4, 3, 2, 1.
당의 표정을 저희가 한 번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에 국민의힘, 그리고 오른쪽에 개혁신당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그 수치를 보고 있는 각 당 선거 상황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민주당에서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요. 이 결과 발표를 지켜본 민주당에서 지금 모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요. 네, 출구조사 결과 발표 전과 후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좀 가만히 분위기를 지켜보는 모습이고요. 개혁신당 역시 국민의힘과 분위기가 비슷한 모습입니다. 차분하게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그렇습니다. 지켜본 모습입니다.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손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정도 지금 클로즈업해서 보이는데 네. 이게 어떤 표정이라고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세 당의 표정을 저희가 한 화면에 담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자세히 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큰 환호가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으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의원 상황실입니다. 지금 상황실에 이렇게 인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국회 의원회관입니다. 서로 악수를 하고 있고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 총괄 선대위원장들이 가장 맨 앞줄에서 뒤쪽의 인원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고요. 카메라 플래시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개표 상황실입니다. 국회 의원회관이고요. 방금실 총괄 선대위원장,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계속해서 박창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뒤쪽을 보면서 인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출구조사 결과가 8시에 발표됐고요.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함께 하고 있다. 역시 지금도 함께 박수를 치고 현장음도 여러분 들리시죠? 예, 박수 소리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현재 국회의원회관에 모여있는 상황이고요. 출구조사 결과 정확한 수치까지 아직 저희 연합뉴스 TV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표정이 환호 그리고 밝은 모습이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민주당의 개표 상황실 모습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 국민들께서 강력하게 표출해 주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 종반에 이르러서 김문수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가 기승을 부렸지만 이재명 후보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선거로 임했던 것도 중도층에 어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승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국민의 승리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국민들께서 불법 내란에 대한 제대로 심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표를 마치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런 윤석열 씨를 제대로 재련하지 못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회복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기대치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IMF 외환위기보다도 더 힘든 민생 경제를 제대로 살려내줄 것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가 모인 투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60일 동안 숨가쁘게 이어진 조기 대선 레이스가 이제 오늘로 끝났는데요. 그간의 소회는 어떠신지 그리고 국민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지난 12월 3일 이후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법 내란과 대통령 탄핵 등 많은 국민들께서 광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선거 기간 만났던 많은 분들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새 정부는 중단 없는 개혁과 함께 민생 경제를 제대로 살려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필코 해내드리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함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과 김혜경 여사님이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직은 당선자로 확정되지 못했지만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은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풍찬 노숙하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 그 중에 하나,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사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 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에 따라서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내일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시기에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의심해야 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그 책무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실하게 행사하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 간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서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료들입니다. 남녀로, 지역으로, 노소로, 장애인, 비장애인, 정규직, 비정규직, 기업가와 노동자 이렇게 틈만 생기면 편을 갈라서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혐오와 대결을 넘어서서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우리가 꿈꾸었던 완벽한 대동세상은 못 될지라도 이웃이 경계해야 될 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꼭 만들겠습니다. 정치가 먼저 앞서고 정치가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더라도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건 피할 수 없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을 갈라 증오하고 혐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잠시의 어려움은 위대한 역량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과 손잡고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해야 되겠지요? 자신 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잠시 다투었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거리에 이제 환영 인파들의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될 텐데 1호 업무 지시는 뭐가 될까요? 저는 안보에 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보고가 당연히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업무가 아마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민생도 중요하고 뭐 경제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뭐 내일 또 국회가 또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업무 개시가 아마 대통령으로서의 최초의 업무 개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업무 보고를 일단 받는 뭐 그런 수순이 좀 아닐까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선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그 비서실장만 있고 지금 여러 이제